각에서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오늘도 멋진 목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요일쯤 되면 항상 생각되는 게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야, 벌써 내일이면 금요일이에요. 이렇게 주식시장은 눈 감으면 코 베어갈 정도로 시간이 진짜 화살처럼 갑니다. 그래서 증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의 스케줄표를 가지고 꾸준히 그 스케줄대로 꾸준히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이러다가 그냥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시겠고 또 지금도 일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투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무엇일까요? 저는 정말로 귀한 자원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시간이에요. 저는 사실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살려고 나름 애를 쓰는 편인데 여전히 항상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시간을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루틴을 잘 정하시는 게 투자자로서 상당히 필요합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특별한 점은 없지만 재미난 점이 있었고 변화의 조짐이, 즉 자금 이동의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만큼 경제가 상당히 호조가 되고 있다는 점, 과연 이러한 흐름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지금의 이 흐름들이 단초가 될 것인지 나비짓이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얘기를 중심으로 오늘 미국 시장 마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각도기 TV 시청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educast.com의 증시각도기 잃지 않는 쉬운 투자 강의도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주고 계신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 자체로 정말 판타스틱한 그런 투자자가 되는 건 아니고 기초를 잘 다지실 수 있을 거예요. 안 깨지는 투자, 심리가 안 흔들리는 투자. 근데 이게 월등히 중요합니다. 기업 분석을 잘하고 내용을 거시경제의 흐름들을 잘 읽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이쪽에 지적 자산이 충만할지라도 심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안 그래도 최근에도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경제학자들이 주식 투자로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비이성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에는 역시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가 아주 초보자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채권 입찰이 상당히 무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점이에요. 드디어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10년물 금리가 약 한 1.2% 그리고 또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었죠. 그리고 30년물은 야, 이러다가 곧 2% 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번 주간에 1,200억 달러의 채권 입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찰에서 1,200억 달러 입찰이 무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더 대쉬를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응찰률이 보통 10년물이 2.4배 내외였어요. 최근에 조금 낮아지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번에 얼마로 10년 금리가 결정이 됐냐면 2.47배입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입찰을 했다라는 것이죠. 응찰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 금리면 미국 채권 사도 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데, 이게 상당히 약간 의미 있는 변화처럼 보여져요. 물론 이제 내일이면 바이든이 또 추가적인 경제 부양책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얼마? 수조 달러. 야, 이게 5조가 미국의 1년 예산입니다. 5조 달러가. 그리고 20조가 연간 GDP예요, 미국에. 근데 부양책으로 수조 달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채권 시장에 발행을 해야 되겠죠. 그 돈은 아무래도. 그러면 달러가 많이 풀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정도 금리에서는 이 정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부양책이 나와서 일단 기본적으로 채권 금리는 위로 올라가. 그 다음에 달러도 약세로 가. 이거는 기조다. 큰 틀에서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 금리 정도 수준부터는 나 이 정도 금리 만족해, 나 그냥 살래, 이런 사람도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 그동안 상당히 가파르게 작년 12월부터 이번 1월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이루어졌던 미국의 금리 상승폭, 국채금리의 상승, 즉 국채 가격의 하락,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가라고 얘기했죠. 금리의 상승폭이 가파르게 이루어졌던 금리의 상승폭이 가파르지 않고 이제 좀 누우면서 완만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달러도 그렇게 된다면 국채가 그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받아들인다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달러의 약세 속도도 이전보다는 좀 낫지 않을, 천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죠. 자, 그래서 오늘 달러 가격도 올랐습니다. 90.33으로 전일 대비 한 0.3%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었고, 유로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1.215, 엔은 103.9로 그다지, 그 다음에 원은 약간 약세 1098원, 그리고 위안화는 6.467, 약간 약세, 네, 이런 정도 나타났는데, 물론 이제 오늘의 달러 약세에는 유럽의 발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 그 ECB 총재인 라가르드 총재께서 이거 지금 너무 달러 약세 심하고 유로화 너무 강세다라고 언지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달러가 더 강세가 됐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금리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자, 과연 이제 테스트 받아야 내일 바이든 당선자께서 추가적으로 수조 달러를 하겠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이렇게 안 올라? 봐야 돼요. 이 테스트 하는 거죠. 오늘 10년물 금리는 4.6bp나 최근에 들어서 가장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30년물도 마찬가지로 6.2bp나 하루에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금리 하락, 즉 채권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거, 오늘 가장 재미난 오늘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단순히 입찰을 많이 해서 그냥 그랬을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동안의 기조하고 좀 다르잖아, 이거는. 형네들 안 그랬잖아. 왜 갑자기 확 변했어? 네, 역시나 뭔가 재료가 있었습니다. 연준 인사들 발언이 항상 꾸준히 나오죠. 근데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뉘앙스가 살짝 바뀌고 있어. 자,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살짝 바뀌는 거. 네, 아시는 분 아시죠? 제가 이거 얼마나 지금 1년을 넘게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개국한 지 1년 안 됐구나. 그렇다고 쳐주세요. 네. 자, 근데, 자, 내일, 저기 우리 바이든 당선인께서도 뭔가 발표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14일날 강연을 합니다. 자, 과연 어떤 강연을 할지 이제 초미의 관심이야. 내일은 어떻다. 내일 미국 시장은 바이든의 발언과 그 다음에 그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서로 경합하는, 맞붙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이 둘이 비슷할 수도 있고 둘이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확 달라질 수 있고 주말 시장까지 확 달라질 수 있고 앞으로 1분기 시장을 확 바꿀 수도 있다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바이든 당선자께서 무슨 얘기를 할지는 이미 다 감잡고 있어. 나는 형이 무슨 말 할지 이미 다 알고 있지. 나는 형의 속을 다 알고 있거든. 이렇게 다 알고 있지. 근데, 제롬 파월 형은 무슨 얘기를 할까? 이 부분 잘 모르겠는데? 자,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해지는데, 그에 앞서서, 연방준비 지역별 연방은행 총재들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께서는, 현재 경제가 강력한 회복을 하고 있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기본 전망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2021년도도 아주 강한 상승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채권 매입의 양을 현재처럼 꼭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즉 테이퍼링에 대한 생각에는 여전히 열려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형 왜 그래? 이런 상황이죠. 이거 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던졌지. 그 다음에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는 올해 연말이면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를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경제가 예상대로라면 연말에는 매입 축소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경제 좋잖아. 경제 좋으니까 야 언제까지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줘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돈 빌려줄게. 경기 나쁘네 돈 빌려줄게. 근데 좀 덜 빌려주든가 안 빌려도 되는 거 아니야? 야 니네 잘 나간다면 너희 장사 잘 된다면서 언제까지 돈 꿀래? 좀 됐어 이제 좀 깎아. 이걸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깎아. 네, 이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야 여기까지 얘기했어? 여기까지 다리 떨리지. 야 차입 투자자들은 다리 떨려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뭐냐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가이던스를 고수하고 싶다. 그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하던 테이퍼링 그대로 하고 뭐 다 그냥 저금리 기조 유지하고 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테이퍼링 날짜를 정하고 싶지는 않다. 이건 뭐야? 그냥 테이퍼링 안 해. 그러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형 입에서 테이퍼링이 나와? 이건 거지. 형, 그 얘기 하면 안 되잖아. 장사하는 입장에서 저 돈 구워주는 거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어떻겠냐는 거야. 돈 구워주는 거 말이지. 이러면 지금 그거예요. 잽을 톡톡 날리고 잽을 톡 간보기 영어로 태핑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라엘 블레이너드 연준 이사께서는 현재 채권 매입 속도가 당분간은 여전히 적절할 것이라며 경제가 요구한다면 채권 매입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사람들 머리를 비빔밥 짬뽕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데 자 분위기가 이분들 자주 만날 거 아니에요. 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략도 짰을 거 아니에요. 자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전략을 짠 분들께서 애들이라기보다도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자 전략을 짜신 분들이 자 우리 이제 연말에 이렇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갑자기 한다고 하면 시장 충격을 받을 테니 사전에 뭔가 좀 정지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땅 고르기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얘기할게요. 시장 나가서는 살짝 던지지 저도 살짝 던지지 그래 많이 던지는 거 아니야? 저는 그냥 반대로 안 던지지 방어해 줄게요. 이런 얘기가 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하게 되는 아침이었어요. 그 정도까지로 짜움을 맞춰가면서 하실 분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거는 뭐냐면 뭔가 시장에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분명히 저의 기조는 그렇습니다. 저의 기조는 연준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쭉 밀어붙이지는 않고 시장의 회복 속도들을 봐가면서 잽을 날릴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잽을 날릴 겁니다. 계속. 그리고 테이퍼링을 실제 한다고 해도 아주 미약하게 해서 시장 뭐 그 정도 그래 그건 돼서 괜찮아 상관없어 나 장사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할 정도만 살살살 뺄 거예요. 저는 예상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과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점점 재미난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 건데 재미나긴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거죠. 투자자들은 계속 말씀드리면 어떻다? 돈이 들어오면 시장은 오르지만 돈이 빠져나가면 시장은 어떻다?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될 대목이다. 이 부분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모르면 당하는 거야. 안 그래도 시간이 빨리 가서 눈만 감으면 코가 없어지는 세상인데 코만 잘리면 다행이지. 그래서 덩벙덩벙 다 잘려요. 그래서 항상 이건 주의하셔야 되고 말씀드리고 저도 신호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 중에 가장 큰 뉴스는 인텔의 CEO 교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주가가 7%나 급등하는 양상 보여주었는데요. 기존 재무 전문가였던 그 CEO께서 내려오시고 기술진이 새로운 사장으로 올랐습니다. VW 웨어 파트장인 패트 겔싱어가 새 사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VW 웨어가 뭔지 우리 기술자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뭔지 모르겠어. VW 하면 우린 폭스바겐이 생각나.
근데 자, 이것 좀 댓글로 좀 달아주실 부탁드리고요. 이제 자산 가격들을 살펴보면 금 가격은 0.03% 소폭 올라서 1844, 1800불 중반에서는 방어력이 좀 지지되는 것 같고 WTI는 많이 올랐죠. 숨고르기 한번 합니다. 0.64% 떨어진 50.87달러. 구리 가격도 마찬가지고 0.41. 금값이 올랐고 채권 가격이 안정됐으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재밌을 리는 별로 없죠. 은 가격도 0.63% 떨어지면서 25.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또다시 강세, 7% 강세를 보여주면서 37,320. 야, 종잡을 수가 없어요. 브라질 보베스파도 1.67%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오늘 기술주가 0.65% 올랐고 그동안에 폭락을 거듭하던 커뮤니케이션은 0.36% 반등을 했고 반면에 좋았던 에너지는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0.81% 하락, 금융은 0.15%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인텔이 그렇게 오르자 누가 빠졌겠어요? 네, AMD가 3.75%나 빠지는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가 인텔 사신 분들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으로는 잘 안 빠졌죠. 남들 빠질 때. 왜냐하면 이미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 중에 올라갈 여지밖에 없는 주식들을 사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오후에도 여러분 즐거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려요. 오후까지 안녕.